정도에 되는 집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했었고 자녀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월세 내기도 어려웠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면 미국에 갔고요. 자녀 둘이 다 미국에 살고 있고 본인은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고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불법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분은 제 강의를 듣고 믿었던 것 뿐이에요. 다른 분들은 강의 듣고 집에 가서 그냥 똑같이 밥 먹고 딴 생각하고 딴 얘기하고 잊어버렸던 것 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비트코인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금융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기, 폰지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어요. 사기, 폰지를 회사에 가서 들어보면 여기보다 더 좋은 데도 많아요. 그죠? 가서 들어보면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금방 엄청, 근데 부자는 금방 안 돼요. 비트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냐면요. 보통 8년에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쓰고 싶어도 안 쓰고 모아놓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에 올라갔는데도 제가 그랬거든요. 18만 원? 19만 원? 30만 원? 요때 제가 비트코인 1억 올라갈 거니까 무조건 모아놓으십시오. 팔지 마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었던 거예요. 당초에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18만 원짜리 30만 원짜리가 1억 간다니까 제가 믿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믿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그냥 한 100만 원 간다 그랬으면 많이 좀 해놨을 텐데 너무 제가 미래를 너무 길게 내다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자 될 거냐 부자가 안 될 거냐도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사실이 진짜냐 거짓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더니 사기꾼들이 너무 그럴싸하게 얘기하니까 또 믿음이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펙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규제 증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기본 브라우저를 여세요. 아이폰의 경우 서터리를 엽니다. 그 다음 SEC.gov를 입력하고 SEC.gov는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예요. 여기 들어갔더니 보시는 것처럼 쭉 나와있어요. 서치 애드가 서치 해보고 아이펙스 해보고 서치를 했어요. 서치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폼디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이펙스에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차로에 아이펙스 나오죠. 아이펙스의 SEC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됐답니다. 아이펙스가. SEC 데이터에 따르면 아이펙스의 수익 또는 순자산은 1억 달러를 1억 달러가 얼마야? 1,000억이에요. 1,000억.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펙스가 여기에 상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펙스 찾아봤더니 실제 SEC 라이센스 이런 그림이 있고요. 또 찾다 보니까 MSB 아구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또 여기에 있어요. 이거 통화 서비스 사업 라이센스인데 이거를 봤더니 와 아이펙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나요? 들어요. 일반인들은 100% 듭니다. 근데 저는 일반인이 아니고 2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항상 2반이었어요. 2반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안 간 거예요. 얘들이 앱으로 찾아본 거예요. 앱이 뭐예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앱. 근데 저는 앱으로 안 찾아보고 제가 실제 컴퓨터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봤어요. 아이펙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좀 이상하게 나와요. 아이펙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펙스에 대해서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리서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이펙스가 뭐라고 나와요? Sorry, no result. 죄송합니다. 결과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앱에서는 아이펙스가 있었는데 컴퓨터에 들어가니까 아이펙스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앱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앱은 누구나 조작할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홈페이지도 조작하는 거 아세요? 가짜 홈페이지로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메인 홈페이지에 서브 도메인을 연결을 해가지고 가짜 홈페이지 얘를 클릭하면 얘랑 연결되게 만들어놔요.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게 앱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이런 SEC.gov 이런 데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에이펙스가 있대요 없대요? 자료가? 없대요. 문제가 있대요. 그럼 여기는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안 찾아보시잖아요. 저는 다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팀에도 있었고 프로그램도 개발했었고요. 하드웨어 쪽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제 손에 다 걸립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 그리고 에이펙스 클릭했더니 이렇게 뭐가 뜨는데 이게 뭐냐면 에러 코드, 에러 없다는 뜻이에요. 이 에러 코드입니다. 그럼 에이펙스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에이펙스 얘기할 때 찾아보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에이펙스 사기입니다 했죠? 근데 벌써 에이펙스가 벌써 문제가 생겼죠. 사기 경보가 벌써 떴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에이펙스 웹사이트에 뭐가 없냐면 소유권도 없고 경영진 정보가 없어요. 그냥 에이펙스만 있어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소유가 돼 있는지 경영 정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 웹사이트 도메인에 들어가면요, 2024년 10월 9일날 비공개로 등록되었다는 얘기죠. 보통 비공개로 등록됐다는 거는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식 처대에 들어가 봤더니 중국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세요?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공식 채널에 영어가 있으면은 유럽 쪽에서 시작됐다는 뜻이고요. 공식 처대에 들어갔더니 중국어가 떴다. 그럼 여기는 중국 애들이 시작했다. 중국 주변 애들이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이펙스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소매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습니다. 뭘 사고 뭘 팔 건데요? 없어요. 걔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AI 트레이딩 얘기하는 건데 그건 제품도 아니고 소매 저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휴사는 멤버십 자체만 마케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에이펙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멤버십 자체만 마케팅할 수 있다. 제품도 없고 서비스도 없고 뭐만 마케팅해요? 멤버십만. 즉 사람만 끌어들여서 돈 넣고 돈 먹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알아봐야지 우리 사기 안 당해요. 안 그러면 사람 말만 믿으면 언제든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 한 달에 100개 이상의 사기가 생깁니다. 100개 이상. 한 달에 100개 이상이에요. 최소한. 그럼 1년에 몇 천 개 이상의 사기꾼들이 생긴다는 뜻이 최소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0개를 돈을 다 투자해보고 다 당해볼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된 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에이펙스 웹사이트는요, 피해자를 모으기 위해서 다운로드 가능한 하위 도메인, 즉 에이펙스와 연결된 h5apex.com이라는 하위 도메인을 또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에이펙스 보여주는 거랑 장난치는 사이트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단순히 이동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마케팅 플러스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만 끌어모아서 장난치겠다, 사기치겠다, 이게 에이펙스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 사람들이 웹키를 많이 해서 웹키도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웹키 들어보셨어요? 네. 웹키를 분석했더니 첫째, 도메인 주소가 생성된 지 11개월밖에 안 됐어요. 웹키 얘기 들어보면 웹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지 11개월밖에 안 된 애기가 뭘 어마어마하겠어요. 11개월밖에 안 됐는데 키가 막 180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똑같아요. 모든 논리는.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두 번째, 평가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봤더니 매우 부정적 36점밖에 안 돼요. 신뢰도. 이 정도면 100% 사기입니다. 36% 신뢰도로는 학교 다닐 때 100점 만점에 30점 받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럼 얘가 공부 잘하는 애예요? 띨띨이에요? 띨띨이에요. 무슨 띨띨이가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트래픽량이 형편없습니다. 이 트래픽량은 뭐냐면 에이펙스에 엄청난 인프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몇 명이 들어갔다가 몇 명이 나가느냐, 에이펙스 웹사이트에 이걸 보는 건데 없어요. 형편없어요. 그리고 이 웹사이트는 타 웹사이트 안에 파생된 게 뭐죠? 다시 만들어진 파생된 웹사이트로 사기들이 주로 보유하는 웹사이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기관은 스팸 및 사기 사이트가 많습니다. 여기 4번, 5번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이펙스 보면 웹키.vip 들어갔더니 트러스트 스코어 신뢰도가 36점이에요. 이런 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에이펙스에 들어가면 야리그 프로슬레이코프라고 하는 전면 아누비 외부 키가 아닌 CSO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에이펙스에서 얘기하는 거랑 실제 이 사람의 존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고, 얘는 유일한 디지털 프로필, 이 사람이 프로필을 올렸는데 쉽게 말하면 유일한 디지털 프로필은 여기에 생성된 프로필 아누비 웹키 출시 무렵에 생성된 트위터와 링크드인 2개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용어는 뭐냐면 딥페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딥페이크. 그냥 목소리, 얼굴 이런 것들을 조작해가지고 만든 거라는 거지. 이 사람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게 사기라는 거 증거가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웹키를 운영하는 사람 누구나 중국과 관련됐다는 걸 다 알아요. 이 아누비 웹키.
운영하는 거 딱 보세요. 왜 이건 지금 원래 영어인데 제가 한국말로 바꾼 거고요. 이 한국말로 바꿨는데도 여기 중국어가 있죠. 한문이 들어있죠. 그렇다면은 이 웹키 또한 배우 세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라는 거. 이런 거 찾아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일본 사람들도 지금 웹키에 엄청난 돈을 잃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기 경고가 떠가지고 지금은 웹키는 수독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곧 수독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찾아봐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오늘 서두에 왜 웹키하고 이걸 얘기했냐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는 건요 100개 중에 100개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예전에 제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으로 제 이름만 쳐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 이제 많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이 없어요. 그렇다면 10여 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강의했다고 했고 그 자료 올려놨다고 했죠.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팩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저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을 했고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지금 제가 DTS라고 하는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질 거예요. 그런가 보다 라고 믿어질 거예요. 근데 뻥이에요. 뻥. 중요한 건요 비즈니스를 할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거냐 말 거냐는 그 두 번째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돈을 투자해서 돈을 날릴 거냐 안 날릴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팩트가 중요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이만수라는 사람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중요하겠죠. 아까 영상도 보셨고 하지만 영상은 조작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조작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유튜브에 가면 제 이름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제 이름 치면 여기에 제가 예전에 올려놨던 자료들이 쭉 이거는 조작이 안 돼요. 여러분 조작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면 8년 전, 9년 전, 9년 전, 10년 전, 10년 전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죠. 그러면 이건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뭔가 했구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이런 팩트가 없으면요 여러분 단돈 10,000원도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변화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엄청나게 변화해요. 우리나라가 지구의 땅덩어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지구 땅덩어리의 0.02%도 안 됩니다. 아주 콩알만한 땅이에요. 이만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전 세계의 K-팝, 그리고 K-푸드, K-문화, K-컬처를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릴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이 힘이 더 커질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변화합니다. 어디로 변화하냐면 우리나라 사람, 한민족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변화하는데 우리나라는 온라인, 이 네트워킹 망이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휴대폰이 안 터지는 데가 없고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도 올라가도 돼요.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탔을 때만 좀 찌직거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됩니다. 이 변화는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이것만 알면 돼요. 변화. 어디서 어디로 변화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되는가 그것만 알면 돼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 만한 그냥 솔직히 일반인들에 비해서는요 저는 정말 부자예요. 먹고 살 만큼. 근데 부자들이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뭐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저를 봤을 때는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인들 봤을 때는. 이 변화 속에서 저도 가난했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뭐 한 달에 한 5, 600? 많이 벌 때는 7, 800? 이 정도 수입밖에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이렇게 먹고 살만해졌냐면 이 변화 속에서 제가 먼저 이 변화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늘 뭘 해요? 선택을 합니다. 이걸 잡을 거냐? 말 거냐? 이 선택이 잘 되었을 경우에 우리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왔으니까 못 느껴요. 사람은 언제 느껴요? 내가 직접 경험했을 때 느낍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예방주사 맞을 때 불주사 맞을 때 쭉 줄 서 있죠. 아프겠다 아프겠다 이러면서 뒤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누구만 느껴요? 진짜 아픈 건? 지금 맞는 친구만 느껴요.
나는 아프겠다 상상은 하지만 언제 느껴요? 진짜 맞았을 때 느껴요.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와도 못 느껴요. 내가 의도 터졌을 때 그때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이 변화가 제대로 된 변화인지, 진짜 이렇게 되는 변화 속에 내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의도 터지기 전에 이걸 먼저 준비하면 부자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선택을 잘하면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돈을 뭐라 그래요? 큰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 금융이라고 합니다. 돈은. 이 금융은요, 움직여요. 금융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물물교환, 옛날에 교과서에서 보셨죠? 물물교환을 통해서도 이것도 돈으로 여겨져.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지폐, 그 다음에는 카드, 이런 식으로 금융이 이동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요,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미리 알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자꾸 신경을 안 써요? 관심 없어요, 첫째.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무슨 금융의 이동이야. 나 빨리 돈 벌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중요한 건 지금 500만 원, 600만 원 한 달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더 고령화가 심해질 거고요. 고령화가 심해졌을 때는, 노인이 됐을 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때 돈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산송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금융이 이동하고 있을 때는요,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이 달라졌을 때는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먼저 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면 부자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비트코인.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제 강의를 10년 전에 들었고, 야, 이거 진짜 그렇겠구나,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하는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구나 해서 이걸 100개만 사놨다고 보세요. 여러분 부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겁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오는 금융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알아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알아채고 내 거로 만드는 사람은요, 그걸 다 알아서 내 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왠지 그럴 것 같아서 해놓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제 금융의 중심이 됐습니다. 어떤 금융이요? 디지털 금융의 중심이 됐어요. 그럼 얘 다음에 뭐가 올지 알면 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요? 이미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모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비트코인이 있나 보다. 옛날에 사는 걸. 그런 후회는 하지만 그럼 얘 다음에 누가 오냐는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알아보려고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똑같은 존재가 또 생겨요. 왜 생길까요? 얘는 단점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단점이 뭐예요? 돈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갖고 다니면서. 그죠? 얘는 돈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소에서 넣어가지고 그거를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거를 현금화해서 그거를 통장으로 받아서 우리가 써야 돼요. 그죠?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다는 얘기죠. 비트코인 여러분 갖고 있어요, 지금? 없어요. 또 몇 명만 갖고 있냐면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갖고 있지 거의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금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금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얘는요 모든 사람이 다 쓰기가 어려워요.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비트코인보다 더 확장력이 빨라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코인이 생겼다면 이거 나중에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단점을 넘어서는 코인이 분명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코인이 아니라 뱅크입니다. 은행이에요.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은 은행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가치로서 존재해. 돈이에요, 얘는. 하지만 이제는요, 얘가 바꾼 게 뭐냐면 얘가 태어났기 때문에 얘가 생긴 거예요. 그게 네오뱅크입니다. 네오뱅크는 여러분 지금 은행들이 축소되고 있어요? 은행들이 성행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어요.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은행이 왜 작아지고 있고, 옛날에는 국민은행이 저기 크게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없어져가지고 저 뒷구석에 들어가 있고 24시간 그 돈만 빼가는 ATM기 거기만 있고 막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금융이 이 지폐에서 여기로 이동하고 있고, 코인에서 코인을 쓰기 쉽게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기는 네오뱅크 시스템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네오뱅크가 뭐냐면 카카오뱅크 아시죠? 네오뱅크. 젊은이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엄청 써요.
젊은이들은요 신한은행, 한국은행, 하나은행 잘 안 써요. 카카오뱅크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우리는 어디 쓰고 있어요? 아직도 새마을 금고 쓰고 있잖아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 그러면 이 네오뱅크는 뭐냐면요, 은행인데 앞으로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이 거의 작아지고 인터넷으로만 은행 업무를 보겠다. 이게 네오뱅크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는 이런 큰 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터넷으로만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게 네오뱅크입니다. 이게 이미 왔어요. 그리고 이미 정착됐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돈을 벌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여기서는 누구만 돈 벌어요? 뱅크 주인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얘들 주인들, 거기에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돈 벌어요. 근데 얘들이 문제가 있어요. 얘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국가 산하기관의 제어를 받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는 뭐랑 연결이 돼야 돼요? 은행. 그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요 은행과 연결이 돼 있어야 그래도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완벽한 은행이 아니에요, 아직. 그러면 미래의 은행은 어떻게 해야 미래의 은행이 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과 연결 안 되고 그냥 전 세계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진짜 미래의 최고의 은행 시스템입니다. 그럼 얘 한계를 넘어서 얘보다 더 뛰어난 미래의 은행이 나온 게 뭐냐면 네오뱅크예요. 네오뱅크. 이거는 은행도 아니에요. 이 네오뱅크는 뭐냐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은행과 연결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크립토와만 연결돼서 돈을 쓸 수 있는 거. 야, 이게 진짜 은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행이 전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한 개가 나왔어요. 그게 위파이 네오뱅크입니다. 5월 5일 2025년 이번 연도 5월 5일 날 이 네오뱅크가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져서 출범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관심 가지면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몇 프로 확신하냐고요? 100%입니다. 99%도 아니고요. 100%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먹고 사는 것에 이제는 몇 년만 버티면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세요. 몇 년만 버티고 더 버티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이 네오뱅크에서 가스비를 쓰고 이 네오뱅크에서 쓰는 가스비를 쓰는 이 토큰, 이 코인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갖고 싶어 하고요. 갖고 있으면 본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갖고 싶어 할까요? 안 갖고 싶어 할까요? 갖고 싶죠. 여러분 비트코인 갖고 싶죠? 근데 왜 못 가져요? 너무 비싸요. 근데 얘는요 지금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올 네오뱅크의 핵심이 되는 토큰 코인이 바로 위파이 코인입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겠죠. 앞에서 말하는 제가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여러분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 말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확실한 자료를 믿으셔야 돼요. 근거, 팩트를 믿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아니라 다른 데 누가 초청해서 가서 강의 들을 수 있어요. 듣지 마세요. 일단 절대 가지 마세요. 다 사기예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그리고 만약에 가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객관적인 자료를 믿으세요. 걔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 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위파이 네오뱅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뭘로요? 객관적인 자료로. 그리고 제가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진짜라면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자녀에게 이걸 그대로 넘겨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디서 얘기해요? 아메이에서 얘기하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거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상속할 때 상속세도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 국세청이나 국가 산하기관에 제어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디도 얘를 제어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제어해서 은행과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라이센스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 되려면 옛날에 뭐 해야 된다? 물장사 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물장사 해야 부자 돼. 그러면 땅을 잘 사놔야 돼. 아파트를 잘 사야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재테크, 아파트를 잘 살아서 부자 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돈 조금 벌긴 했어요. 그지만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바꿔주는 일은 없어요. 단지 돈을 좀 벌 뿐이에요.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남산타운, 애플 이런 것들은요 내가 10년 전에 1억 투자했을 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15억으로 인생 바꿔요? 못 바꿔요. 여러분 그게 뭐죠? 이거 복권 긁어서 하는 거?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와이프랑 돈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고 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어때 돈 때문에 그죠? 겨우 몇십억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요 제가 미리 얘기하기 그렇지만 제 말만 잘 들으면이 아니라 위파이만 손 붙잡고 끝까지 가면 여러분 최소한 몇십억에서 100억대 이상은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100억 큰 돈이죠. 하지만 부자들은요 100억은 정말 그냥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자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서울에 가면. 자 그러면 1억을 여기다 투자했는데 이 정도 벌었는데 만약에 1억을 비트코인을 샀다. 그럼 얼마를 버냐면요 7,400억. 놀라지 않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7,400억이 얼마인지 상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드리면 5만 원짜리 신지폐 있죠? 그걸 가지고 이런 사무실에 약 한 10칸은 채워야 7,400억이 됩니다. 10칸. 여기가 죄다 돈으로 채워야 10칸은 채워야 7,400억이 된다니까요. 그래도 잘 모르는 건 그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요 비트코인으로 좀 수익을 낸 다음에 그때 한 20억 정도를 현찰로 바꿔봤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20억 바꿔봤어요. 5만 원권으로 바꿔봤습니다. 20억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냐면요 2만원 여행용 가방 있죠? 요걸 한 3개는 있어야 돼. 꽉 채워가지고 겨우 20억인데도 그 정도 엄청 무거워요. 못 들어요. 무거워서.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영화에서 가끔 뭐 돈을 들고 튀어라 해가지고 막 10억 들어있는 거 들고 막 못 도망가요. 들지도 못하는 뛰기는 깔려 죽어요. 뛰는 건 고사하고. 그런데 여기 여러분 7,400억의 비트코인을 이게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그런데 비트코인 기회는 날아갔잖아요. 이제. 그죠? 채굴로 부자 되는 것도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또 왔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은 지금 얼마짜리 강의를 듣고 있는 거냐면요 100억짜리 강의. 진짜입니다. 제가 옛날에 비트코인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강의는요 몇십억에서 몇백억짜리 강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으로 뭐랬어요? 지랄하네 그랬을 거예요. 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무슨 100억짜리 강의 말도 안 돼. 근데 진짜 수백억짜리 강의가 됐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요. 여러분 3년만 지나보세요. 제 강의가 얼마짜리 강의가 되는지.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려면요 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시대적 배경입니다. 시대가 나를 밀어줘야 돼요. 비트코인이 시대적 배경으로 나를 밀어줬기 때문에 부자 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시대적 배경이 나를 밀어주느냐.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비트코인 다음에 올 금융. 그게 바로 위파이, 네오뱅크, 데오뱅크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으로 부자 되는 기회를 잊어버렸지만 이제 위파이, 네오뱅크로 부자 될 기회를 놓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보예요. 제가 비트코인으로 부자 되는 기회를 얘기할 때는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비트코인 했지만 이제는 뭐가 있어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비트코인을 이만저만 했는데 비트코인 부자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비트코인 기회 없으니까 위파이 네오뱅크 기회로 넘어갔어요 라고 이제 이전에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걸 못 잡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보예요. 부자가 못 된다고요. 진짜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뭐 밀어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이제는 완성 단계에 완성됐고 크립토 시장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는 거는 네오뱅크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거 1번은 조건이 맞아요. 2번 플랫폼이 뭐냐면 자 비트코인이 왔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부자 될 거예요? 비트코인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을 거예요? 채굴기가 있어야 모아지는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기는 뭐예요? 슈퍼컴퓨터예요. 이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은 뭐냐면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면 정답을 맞춘 컴퓨터에 비트코인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왜 필요해요? 비트코인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한 대입 방법으로 계속 넣어봐야 돼요. 넣다가 맞으면 그게 정답이 돼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위토큰을 채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채굴기가 있어야 돼요. 채굴기를 구매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채굴기였지만 요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채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든
발행형 채굴 시스템을 로직,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가 넣느냐면 블록체인에다 넣어요.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채굴 이 슈퍼컴퓨터보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왜 좋아요? 슈퍼컴퓨터는 전기세 많이 들어가죠. 지나가면 또 업그레이드하면 돈 들죠. 또 이거 관리한답시고 사람들 쓰니까 인건비 나가죠. 이거 열 나니까 컴퓨터 열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 틀어줘야 되죠. 에어컨 틀어주니까 전기세 많이 나가죠. 옛날에는 채굴할 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위파이 네오뱅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채굴기긴 채굴기인데 블록체인화 시켜서 블록체인에 넣어놓고 발행형 채굴 시스템으로 비트코인과 똑같이 채굴이 되는데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죠? 이해되죠? 이런 제대로 된 플랫폼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렇다면 비트코인 다음에 오는 네오뱅크는 100% 확실한데 이 네오뱅크를 실제로 위토큰을 채굴해주는 이 플랫폼이 위파이 플랫폼이 진짜냐 가짜냐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 요것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진짜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요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동사무소 갔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딱 떼봐요. 그러면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걸 딱 떼봤어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가족들의 이름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왜 그게 진짜예요?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떼준 거기 때문에 진짜예요. 근데 사기꾼이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이름 밑에 뭐 개똥이 소똥이 다 집어넣는 거 이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면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솔리드 프루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처음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얘는요 보안 감사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보안 감사 업체.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냐면 국세청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국세청은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죠. 하지만 솔리드 프루프는 전 세계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보안 감사 업체. 얘의 역할은 뭐냐면 어떤 회사, 어떤 시스템이 왔을 때 점수를 매기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이 회사는 요런 이유 때문에 50점. 이 회사는 아까 36점짜리 사기 보셨죠? 이런 이유 때문에 36점 점수를 매겨주는 보안 감사 업체예요. 얘는 어디에서 유명하냐면 유럽과 동유럽 이쪽에서 유명합니다. 아시아권과 유럽 쪽에서 유명한 건 설틱이에요. 설틱이라고 하는 보안 감사 업체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안 감사 업체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인터넷으로 사기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보안 감사 업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게 이 솔리드 프루프, 그다음에 설틱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프루프에다가 위파이 네오뱅크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회사 어떠니? 그리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이 솔리드 프루프에서 위파이에게 점수를 줬어요. 몇 점 줬어요? 94.85점 줬어요. 처음 받은 점수가 94.85의 중간고사가. 좀 있으면 기말고사 있어요. 중간고사 때 전체 평균이 94점 나왔으면 얘는 몇 등급일까요? 안 봐도 알아. 1등급이에요. 그죠? 이런 솔리드 프루프 이 밑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자료가 쭉 계속 나와요. 어떤 자료요? 왜 94.85점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이거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솔리드 프루프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이건 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은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인 더군다나 여기가 솔리드 프루프가 뭐 하는 데예요? 보안 감사 업체예요. 여기가 진짜냐 가짜냐 진짜면 몇 점이냐 이런 거를 보안 감사 업체. 여기서 100점 여러분 안 놀래는 건 이상해요. 100점이라니까요. 조금은 놀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학교 다닐 때 100점을 맞아 봤시야. 항상 50점대 맞았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100점 맞은 애를. 제가 아는 친구는 수능 올백 맞은 친구도 있어요. 수능 올백. 놀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100점이라니까요. 전 과목 100점. 여기가 위파이 네오뱅크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사실은 저는 신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보셨 온 분도 있고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야 이거 하나 봐서 잘 모르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증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 위파이 가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제끼고 포브스지, 나스닥 아세요? 네. 나스닥이 뭐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코스닥이죠.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넘버원이 나스닥이에요. 그 나스닥에 위파이 대우뱅크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자, 여기가 나스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com, 그리고 영상으로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건 저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스닥.com?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소개가 됐어요? 위파이 introduced the world first 대우뱅크라고 돼 있어요. 월드 퍼스트는 뭐예요?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탈중앙은행 위파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놀라운 일이에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소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소개하기도 참 찝찝하고 깨름직했어요. 그런데 나스닥에서 이걸 소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 사기꾼들, 도둑놈들 이런 자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나스닥에 가면 없어요. 옛날에 제가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원코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원코인 엄청 유명했어요. 이 원코인에 리자 박사라고 있어요. 여자라고 뭐 원코인을 만들었고 대단한 박사 뭐 어쩌고저쩌고. 그 박사가 포브스지에 올라갔다고 대서특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원코인 할 때 제가 리자 박사를 포브스지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없어요. 유럽 쪽에도 없고요, 미국 쪽에도 없고요, 동유럽 쪽에도 없고요, 한국에도 없고 포브스지 어디에 가도 리자 박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사기죠. 포토샵으로 만들어낸 가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왜 믿어요? 실제로 포브스지 있고 리자 박사 사진 있고 뭐 기사 쫙 나오니까 진짜인가 보다 믿었던 거예요. 뭘 안 해본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안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줬으면, 사장님 원코인 들어가서 리자 박사 찾아봤더니 없어요. 사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만수 대표님이 몰라서 그래요. 진짜예요. 저는 그 사람 진짜 봤어요.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 사람 전재산 다 날렸습니다. 제 말을 그분이 들었고 돈을 뺐다면 그래도 조금 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절대 못 빼요. 원코인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다. 원코인이 살아있다고. 아니에요. 뒤졌어요. 뒤졌어요. 그거는요, 코인마켓 캡에도 없고요, 코인 시장에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원코인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나 다 사기당한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기꾼들이 아닌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또 사기치고 있는 게 원코인 저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겠다. 너도 팔아야 되잖아. 우리 시스템 만들어서 팔아먹자, 사람들. 팔아먹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팔아먹을 거예요, 아마. 그게 사기꾼들의 습성입니다. 어쨌든 아무도 못해요. 이거 사기꾼들은 절대로 이런 나스닥에 이런 기사 못 냅니다. 돈 주고 낼 수 있는 기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위파이는요, 보시는 것처럼 git.위chain.ai 가시면 위파이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한국어로 바꿔서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 가서 한국어로 바꿔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IT 플랫폼 전체에 대한 메커니즘, 로직, 어떤 순서도 같은 것들이 다 나옵니다. 위파이의 실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공부하고 알아보려면 머리가 터지니까 안 돼요. 왜냐면 보통 IQ가 한 140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한 80에서 9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딱 90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 진짜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안 똑똑해도 돼요. 그리고 지식이 많지 않아도 돼요. 이 금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그 다음에는 네오뱅크, 그 다음에는요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들어보셨어요? 이 세 가지가 이 시장, 지구를 끌고 나가는 핵심적인 피지컬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 네오뱅크,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 회사가 메타버스와 연결할 겁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위파이, 네오뱅크만 손 꼭 붙잡고 끝까지 그냥 바지가랑이 잡고 그냥 계속 가면 돼요. 그럼 나도 먹고 살 수 있고 내 자녀도 먹고 살고
나중에 내가 관에 들어갈 때 자녀한테 아이디 패스워드만 주고요. 기본적인 것만 주면 자녀가 나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빠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구매하면 돼요. 뭘요? ITO. 채굴기를 구매하면 돼요.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기 구매했던 사람들이 부자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채굴기를 구매하면 돼요. 중요한 건 그러면 위파이 네오뱅크를 누가 이끌고 가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웹키나 또 아까 뭐였죠? 아이펙스. 얘들의 문제는 뭐냐면 쭉 찾아보면요. 경영진이 누군지, 뭐 소비자, 뭐 제품은 뭔지, 뭐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 정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웹사이트 도메인도 다 하위 도메인 다 있습니다. 그러면 위파이도 누가 경영진이 운영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요 사람이 위파이를 만든 사람이에요. 리브 콜린스. 사장님 처음 보셨죠?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2014년도 당시 비트코인이 막 태동하고 움직일 당시에 이 사람이 테더를 만들었어요. 테더. 사장님 테더 아세요? 테더. 사장님 혹시 테더 아세요? 예, 아시죠? 사장님 혹시 테더 들어보셨어요? 그죠? 테더는요 거의 크립토 디지털 화폐를 알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테더가 왜 대단한지 아세요? 비트코인이 확장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테더를 통해서 수압 그리고 확장 능력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동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더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얘가 더 많아요. 테더가. 이 어마어마한 테더를 만든 사람이 리브 콜린스예요. 근데 그 리브 콜린스가 위파이를 만든 겁니다. 위파이 네오뱅크를. 이거 놀랄 노자를 그려야 돼요. 이마에다가. 근데 대전 사람들 특징이 안 놀래요. 잘 안 놀래요. 앵간해서는 안 놀래요. 대전 사람들. 팔이 부러져도 소리도 안 질러요. 진짜 대전 사람들은요. 팔을 비틀면 저 강원도 이렇게 부산 이쪽 사람 아프다 그러는데 대전 사람 아프. 더 비틀면은 아이고 아프다니까. 그래요 진짜예요. 그러다가 부러질 것 같으면 잠깐 부러지겠어. 그러다가 확 풀려 부러지잖아. 뭐라고요? 에이 부러졌잖아. 대전 사람들 특징이에요. 놀랄 땐 좀 놀래주셔야 돼요. 이 리브 콜린스는 세계적인 인물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위파이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거든요. 2014년부터. 야, 이 사람이 위파이를 만들었다고? 그렇다면 이건 사기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네임밸류도 높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기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하러 위파이를 만들어? 이건 분명히 딥페이크 사기야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 사람 개인 계정에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찾아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영역에서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금융이라고 했죠. 이 위파이가 코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코인이면 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코인은 얼마든지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 사도 돼요. 이건 금융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융의 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한 국가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기는. 금융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금융이요? 전 세계인들을 아우르는 금융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이 혼자 만들었다고요? 사기입니다. 절대 혼자 못 만들어. 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각각의 전통적인 금융과 미래의 크립토 금융을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한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몇 명이 있냐면 거의 30년 가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인 인물들만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물만 소개해도 5시간을 해도 부족해요. 리브 콜린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그네리게 이 사람도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소개하겠지만 바이낸스의 이사였어요. 바이낸스가 뭐예요? 전 세계 넘버원의 거래소였어요. 거래소예요. 지금도 거기에 이사가 아그네리게였어요. 이 사람이 하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에 관련된 쉽게 말하면 마케팅 성장에 관련돼서 바이낸스를 세계 최고의 거래소로 만드는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위파이로 왔어요.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리브 콜린스를 여러분 스마트폰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챗 GPT 거기에다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리브 콜린스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리브 콜린스는 테더를 만들었고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리브 콜린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렇고 리브 콜린스의 주요 활동이 이렇고 관련 뉴스는 이렇게 다 나옵니다. 사기꾼들 한번 여기에다 이름 넣어보세요. 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긴 나오는데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만수라는 이름이 한 명일까요? 엄청 많더라고요. 전 어릴 때는 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름이 저밖에. 그런데 네이버에 이만수 쳐도요. 이만수가 아주 징글맞게 많이 나와요. 동명이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확인해야 돼요? 이게 진짜 인물인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브 콜린스 개인 홈페이지에 갔어요. 그래서 리브 콜린스의 개인 홈페이지에 가서 뭘 봤냐면 리브 콜린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봤습니다. 웹3 영역에서는요, 지금 전 세계 10명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예, 방금 얘기한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얘기하고 있고요, 웹3 얘기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테크놀로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배우들이고요. 이게 리브 콜린스가 언론, 보도 매체에 소개됐던 내용들입니다. 어디에 소개됐어요? CNBC, 그리고 코인에 관련된 그 미국의 채널들, 그리고 폭스 TV, 그리고 코인 텔레그래피 같은 세계적인 채널, 이런데 리브 콜린스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소개돼서 뭐 하는 거예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리브 콜린스가 작년에 블록체인 쇼에 또 갔어요. 여기는 전 세계의 크립토, 디지털 화폐의 어떤 거장들이 여기에 많이 오는 데입니다. 여기서 리브 콜린스가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So when it's not a user that just wants to be an advisor, make sure they earn their keep because that's been a racket in this business for a long time. So that's Treasury X. WeFi, a crypto native neobank. 이 사람이 세계적인 그 행사에서 위파이를 얘기했습니다. 크립토 오브 더 네오뱅크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팩트입니다.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확실해요. 여러분 조금 집에 가서 잠이 안 오셔야 돼요 오늘. 왜냐하면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몇억, 몇십억, 뭐 어쩌면 몇백억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잠이 안 와야 돼요. 근데 잠이 올 거예요 집에 가면. 왜냐면 둔해서 그래요. 아직 아까 그랬잖아요. 아직 안 맞아봤어요. 그래서 아픈 걸 몰라요. 아직 부자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 언제 부자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저도요 비트코인을 모아놓고 언제 나 이제 부자구나라고 먹고 살만하구나를 언제 느꼈냐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못 느꼈어요. 그냥 상상 속으로만 느꼈어요. 근데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위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난 부자야? 잘 모를 거예요. 언제 느낄까요? 위토큰이 가치가 상승되고 여러분이 위토큰을 팔아서 집 살 때, 차 살 때, 그리고 아들한테 한 10억 정도 줄 때, 이때 부자라는 걸 느낄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선택되신 분들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비트코인 강의할 때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싫다고 도망가면 선택된 분들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먹고 사는 거 힘드세요? 아니면 돈이 궁하세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몇 년만 버티세요. 버틸 수 있잖아요. 위토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금요 이 세계적인 인물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리더들 수십 명을 포섭하고요. 미래의 디지털 화폐 영역의 최고의 리더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하나의 금융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가 막힌 아이템을 만났다는 건 여러분이 복을 쌌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선하게 사셨을 거예요. 나는 도둑놈인데 괜찮아요. 도둑질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요 리브 콜린스가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했는가? 자, 얘기한다. 블록체인의 약속을 치르는 다음 단계 고품질 금융 서비스, 이게 위파이 네오뱅크입니다. 이 사람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코인, 금융과 관련된 인터뷰들을 이렇게 많이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요청이 우리나라도 올 거래요. MBC나 KBS에 와서 인터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리브 콜린스입니다. 이 사람이 요번에 방콕에서 보셨잖아요. 이 사람이 봤잖아요. 그죠? 아그네링게는 얼마나 이 사람이 바이낸스의 리투아니아 이사했던 사람이 진짜 위파이에 와 있는가? 이 디지털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파이 성장 책임자인 아그네 링게 나와 있잖아. 이거 거짓말 못하는 거잖아요.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로만 로스프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도 왔습니다. 이 사람은 YG 제품 디렉터인데 YG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신한은행을 전 세계 넘버 원의 어떤 그 트랜스퍼하는 은행으로 만들어준 게 이 YG입니다.
해외 송금, 해외로 트랜스퍼하는 그 회사, 은행으로 만들어준 게 YG예요. 이 YG의 핵심 인물이 저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로 와 있다고요, 지금? 위파이로 와 있죠. 위파이로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올까요? 위파이, 미래의 금융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세계 각 분야에 최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런 데로 이동하는 건 왜 이동하냐면요, 본인의 꿈이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코카콜라에 있던 최고의 리더가 나중에 어디로, 애플로 이동하잖아요. 그리고 애플에 있던 사람들은 또 나중에 미래의 금융을 위해서 또 어디로 이동해요? 메타버스 회사로 또 이동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는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야, 저거 내가 저기에서 뭔가 하면 더 큰 네임밸류를 쌓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소개할게요. 칼레드 슐레이만. 이 사람은 아부다비 국립은행 전 CEO로 은행을 3개나 가지고 설립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번에 방콕에 왔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왔었어요, 방콕에. 그 중에서도 누구 왔냐면 권투 선수도 왔었죠. 이렇게 사람 소개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소개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은행들은 점점 작아지고요. 어떤 은행이 점점 커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네오뱅크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런데 네오뱅크는 우리나라에서 커질 거고, 네오뱅크는 전 세계의 모든 은행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게 네오뱅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네오뱅크는요, 국경 간 결제가 기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뭐 러시아로, 이런 식으로 국경 간 결제가 기본이고요. 비슷한 은행 계좌라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은행 이체도 되고요. 암호화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도 캐시백이 됩니다. 이게 전체가 뭘 뜻하고 있냐면, 전통적인 금융과 미래의 금융의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다. 이게 위파이 네오뱅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ITO를 구매하는 겁니다. 채굴기, 이게 채굴기예요. 이 채굴기를 구매하게 되면 우리에게 뭘 주냐면, 비트코인 같은 존재, 위토큰을 1초에 8개씩 채굴되니까 계속 내 지갑으로 채굴해줍니다, 얘가.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모아놓으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부자 되는 게. 비트코인도 그렇게 부자 됐거든요. 채굴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기꾼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져서 뭐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진짜만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아리 감별사 아세요? 병아리 감별사. 진짜 암놈, 순놈 구분하는 거 하나만으로 돈 엄청 벌어요, 걔들. 엄청 벌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요 항상 지나봐도 이게 순놈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병아리 감별사는 딱 날개로 딱 보면 암놈, 순놈, 암놈. 진짜 일주에 2-3마리를 감별합니다. 진짜만 구분할 수 있어도 돈 버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만 구분할 수 있어도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그 역할 누가 해요? 제가 해드리잖아요. 비트코인이 진짜였다고 제가 10년 전에 이야기했고, 제가 병아리 감별사처럼 이야기했고, 지금 또 뭐가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파이 네오뱅크가. 여러분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누군가 저를 이끌어줬으면 저는 벌써 더 큰 부자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도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도둑놈들만 있었어요. 제 주변에, 제 주머니에 돈 빼가는 도둑놈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젊었을 때. 얘기하는 것보다 다 진짜인 줄 알고, 저도 귀가 팔랑귀거든요. 얘기하는 것보다 다 진짜 같으니까 막 거기에 100만 원, 그래 거기에 100만 원, 다 날렸어요. 저도 다 많이 날려봤어요.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공부하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전공했으니까 다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서 이제는 저는 도둑놈과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얘는 진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ITO를 구매하고 위파이를 우리는 모아놓기만 하는데, 회사에서 또 여러분에게 뭐를 주냐면 에너지를 주겠대요. 에너지는 마일리지입니다. 얘도 돈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좌우지가 모아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고요. 이 모든 시스템이 안전한 블록체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체인이라는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해요. 누구도 훔쳐가고 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에이 뭐 업비트나 비썸인데 해킹 당하던데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업비트나 비썸이 왜 해킹 당해요? 걔들은 탈중앙이 아니라 중앙 거래소예요. 걔들이 서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에 타고 들어와서 해킹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파이는 중앙이에요? 탈중앙이에요? 탈중앙이에요. 얘들은 서버가 없어요. 서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으로 형성되어 있고 웹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킹이 안 돼요.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해킹이 안 되는 이유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금융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야 우리는 전 세계 최초의 뭐 대우뱅크 금융이야 하는데 라이센스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가 됐든 무너져요. 그런데 위파이는 라이센스가 지금 큰 라이센스만 3개가 있고요. 작은 라이센스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라이센스는요, 왜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필요해요. 리걸, 법적인 문제를 프로퍼티,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캐나다에 있는 라이센스는요, MSB라고 하는 건데 얘는 디지털 자산과 국경 간 거래를 위해서 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캐나다에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저장은 체크 VASP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 라이센스입니다. 디지털 자산 저장. 그리고 UAE, 아랍에는 뭐가 있냐면요. 전자산 거래 및 B2B, 지불 수락을 위한 금융 라이센스. 세 개 다 뭐예요? 금융 라이센스예요. 그런데 디지털 금융 라이센스예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 라이센스와 연결이 다 돼요. 그리고 홍콩에는 2개의 홀딩 회사가 있는 게 바로 위파이 네오뱅크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위챗, 요거 뭐 자세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예전에 비트코인을 부자 된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다 알고 부자 된 게 아니고 블록체인 뭔지 몰라, 비트코인도 뭔지 몰라, 그냥 돈 될 것 같아서 채굴기 사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도 몰라요, 블록체인이 뭔지. 하지만 부자는 됐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똑똑해서 뭐가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똑똑한 게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멍청해도 부자가 더 나아요, 그죠?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영지식 지불 엔진을 말하는 거고요. 코스모스 SDK를 사용하고 있고, 위파이 토큰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코인 개수는 몇 개냐면 10억 개입니다. 10억 개. 비트코인은 몇 개예요? 2,100만 개. 얘는 10억 개. 그럼 몇 배라고 했죠? 네, 50배입니다. 50배 정도의 개수가 더 많은 거죠. 이 10억 개 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모으면 될까요? 기본 10만 개만 모으시면 돼요. 10만 개는요, 누구나 다 모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한 100개 모으라고 하면 모아요, 못 모아요? 하지만 10년 전에는요, 비트코인 100개는 개나 소나 다 모았어요. 한 달에도 50개씩 100개씩 채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10만 개만 여러분이 모으시면 돼요. 1차. 2차는요 100만 개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10억 개의 토큰이 8년 동안 채굴됩니다. 앞으로 내년 9월까지는요. 내년 9월까지는 블록돈 8개가 채굴돼요. 띡똑 하면 8개 채굴되고 띡똑 하면 8개가 채굴되고 이런 형태로 채굴이 돼요. 그런데 그 채굴이 2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오는데 내년 9월이 되면 반감기가 와서 8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될까요? 4개밖에 안 됩니다. 채굴하는 게. 그런데 4개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8개 채굴되니까 뭐 채굴되다가 4개로 떨어지면 이거 너무 적게 채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지금 생각이에요.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이게 한 개만 채굴돼도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개 정도 채굴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개가 아니라 한 개만 채굴돼도 대박인 거예요. 왜요? 비트코인이 1억 7천, 1억 6천. 근데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억은 갑니다. 비트코인 3억까지 가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사놓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채굴기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채굴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그 정도면 위 토큰을 사놓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ITO를 가지고 있는다는 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고요. ITO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수익금도 받을 수 있고요. ITO를 가지고 있으면 사놓는 것보다 보통 10배 정도의 위토큰을 더 모을 수가 있습니다. 8년 동안. 그러면 사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ITO를 구매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훨씬 수십 배는 더 유리합니다. ITO 구매하는 게. 자, 블록당 8개, 8년. 그럼 우리는 지금 최대한 빨리 ITO를 구매해서 위토큰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꼬드기기 위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얘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지금 빨리 채굴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납고득이는 거지? 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생각 좀 해볼게. 그리고 안 했어요. 그리고 누가 후회해요? 제가 후회해요? 그 사람들이 후회해요? 저는 후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ITO 이거 구매하든 말든 저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조금만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빨리 구매해야 최대한 빨리 ITO가 모아집니다. 중요한 건요. 이 리브 콜린스가 여기에다 뭘 집어넣냐면 여러분 능력이 탁월해서 사람들을 엄청 초청하고 사람들을 막 가입시키고 ITO도 많이 채굴해서 모아놓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초청도 잘 못하고 돈이 없어서 ITO도 뭐 몇백만 원 투자밖에 못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내가 그래도 한 명은 추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추천 못하면 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한 명 추천했는데 그 사람이 채굴한 거에 3%가 나한테 올라옵니다. 8년 동안 채굴하는데 3%가 나오려고. 근데 8년 동안 그 사람이 10만 개를 채굴했다고 볼게요. 8년 동안. 그럼 10만 개에 3%는 몇 개예요? 10만 개에 10%면 만 개고 1%면 1000개잖아요. 3%면요. 3000개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3명을 추천했어요. 1대를. 그러면 3% 해가지고 3000개를 3명이 나한테 올려주니까 몇 개 받는 거예요? 9000개 받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죠. 내 능력과 관계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명이 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3명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3명을 또 추천해요. 그러면 9명 정도는 되겠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9명. 그러면 9명이 5%를 나한테 준다 생각하면 5, 9, 45%.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가 막혀집니다. 한 명이 8년 동안 10만 개는요. 누구나 채굴할 수 있어요.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10만 개면 9명이면 몇 개예요? 90만 개잖아요. 그죠? 100만 개라고 칠게요. 100만 개. 100만 개의 5%를 나한테 올려준다고 보세요. 그럼 몇 프로예요? 100만 개의 10%면 10만 개죠. 100만 개 1%면 만 개죠. 그러면 5%면요? 5만 개를 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9,000개, 여기서 5만 개, 그럼 6만 개 정도는 모아줄 수 있죠. 이건 이제 최소를 얘기하는 큰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채굴한 지 몇 개 안 됐는데 이거로 인해서 모아진 것만 5만 개입니다. 보여드려요? 진짜예요. 요걸로 인해서만 모아진 게 5만 개예요. 제가 채굴한 거는 요거보다 더 적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게 큰 겁니다. 세 번째, 3대가 2대가 누군가 또 추천했어요. 그러면 아까 9명이라고 했죠. 9명이 3명씩 추천하면 5, 9, 아니다. 3, 9, 네, 27. 27명이 8%를 나한테 줍니다. 27명이 8%. 그러면 몇 프로냐면 246%예요. 그러면 246%면 모아진 게 100만 개다. 그럼 나한테 몇 개 주겠다는 거예요? 246만 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모아진 게 10만 개다. 그러면요 24만 6천 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싶어서 여기에 초청한 것 뿐인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한테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년만 버티세요. 나 정말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아무것도 없다. 괜찮아요. 8년만 버티십시오. 이 토큰 쓰지 말고. 8년 기다리다 사람 죽게. 그 얘기 아니 제 얘기 뭐냐면 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 분들이 최장 길어야 8년이라는 소리예요. 아무리 길어야. 근데 저는 보통 1년 반, 2년만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8년 짧은 거예요. 인생 8년 별거 아닙니다. 아메이가 뭐라고 그래요? 미친 듯이 10년을 하래요. 아메이는. 근데 여기는 뭐래요?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래요. 8년 동안. 그건 쉽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그래도 쉽잖아요. 이렇게 돼서 3대까지 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사기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죠? 거래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금 10원인데 몇 달 뒤에 어디 거래소에 상장될 거고 이 10원짜리는 1000원이 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빨리 사놔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사기꾼들이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가 빵입니다. 한 번도 없어요. 상장된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위파이는 비트마트 빙X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마트 빙X는요 세계적인 거래소예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세계적인 거래소인가? 전 세계 12위, 전 세계 16위 거래소에 위 토큰이 이미 상장이 돼 있어요.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던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비슷한보다 더 크죠? 그럼 진짜 여기에 상장돼 있는가 한번 볼게요. 비트마트에 위파이 상장돼 있네요. 그리고 빙X에 위파이 상장돼 있습니다. 방금 화면 틀린 거예요. 여기는 비트마트고 여기는 빙X예요. 두 군데에 상장이 돼 있다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어가서 캡처를 한 거예요. 그리고 PCI DSS 라이센스라고 하는 금융 라이센스 덕분에 위파이 카드도 출시가 됐죠. 이 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기꾼들이 만들어내는 시덥지 않은 카드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비자 카드입니다. 이 비자 카드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위파이. 사기꾼들은 이런 거 만들고 싶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요. 비자 카드랑 연결이 되나요, 사기꾼들이? 안 되죠. 사기꾼들은 비자 카드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니네 뭐냐 그러지. 여기에다가 지금은 이제 디파짓 해놔서 쓸 수 있지만 좀 지나면 우리 계정에다가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결제가 되고 사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결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크립토 비자 카드를 비롯한 모든 카드가 돈을 어디에다 가지고 있어야 결제가 돼요? 은행에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한 달 카드를 신나게 한 달 동안 쓰고 한 달 후에는 은행에다 돈을 넣어놔야 이 돈이 빠져나가죠. 그러니 얘는 그런 카드가 아니에요. 크립토 카드에 돈을 넣어놓는 카드가 아니라 크립토 디지털 화폐를 넣어놓는 거고 이 돈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내 계정에 들어있습니다. 은행에다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은행은 뱅크런을 통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내 돈 다 날리는 거지만 얘는 블록체인에 꽉 잠겨져 있는 내 지갑에 돈을 갖고 있으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도 결제가 된다는 얘기죠. 신기하죠? 이게 전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전 세계 최초예요. 이 PCI DSS 라이센스 없으면 절대 이 비자 카드 못 나옵니다. 근데 나와서 사기꾼들 카드 나오죠. 근데 사기꾼들이 만들어내는 카드는 어떤 카드예요? 디파짓 카드예요. 그냥 돈만 넣어놓고 제가 예를 들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저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사기꾼이면 어쩌면 야 은행에 가서 이거 5억만 요 카드에다 5억을 넣을 테니까 요거랑 똑같은 카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5억 내에서 쓸 수 있게 해줘. 그럼 이 카드 가지고 커피도 먹고 뭐 이렇게 결제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기꾼들이 돈 넣어놓고 쓰는 돈. 요건 그런 거 아닙니다. 요 카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신청만 하면 나옵니다. 위파이 ITO 구매하신 분들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이 PCI DSS 라이센스는요 2004년에 시작된 거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라이센스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 들어서 찾아서 제가 캡처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결제 카드 데이터를 이용한 뭐를 방지해요? 금융사기 및 금융범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게 보안표준위원회예요. 여기서 라이센스를 위파이 괜찮아 라고 하고 인정해줘서 이게 나온 거란 뜻이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팩트입니다. 사실. 도둑놈들은 절대 이런 걸 못 만들어내요. 제가 왜 도둑놈 하냐면 도둑놈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 서울에 가면요 10명 중에 5명은 도둑놈인 것 같아요. 정말 징그러워요 서울은. 그리고 위파이 카드는요 수수료도 낮아요. 상대적으로. 크립토닷컴은 3%, 코인베이스 2.69%, 위렉스는 2%, 바이비트가 제일 쌉니다. 1.89%. 근데 위파이는 더 싸요. 1.5%. 자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제일 싼 수수료로 전 세계 어디든 돈을 찾고 보내고 다 할 수 있어요. 크립토를.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카드를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지금요 전 세계에 계좌가 없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어요. 여러분들은 몰랐죠? 우리는 당연히 다 있으니까. 근데 금융에 뒤처진 국가들에 존재하는 사람들은요 계좌번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금융을 어떻게 해서 이용할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카드 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 보내고 받고 여기서 다 이용을 가능하다면 이 카드 대박 날까요? 안 대박 날까요? 그런데 이거는요, 카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도 결제가 다 가능해요. 이게 전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네오뱅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는요, 생각보다 엄청난 자리에 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왜 모른다고요? 아직 얻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돈으로 얻어 터져보면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위파이는 이미 이런 어마어마한 게임을 만들었어요. 터치 게임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 게임이 나중에 메타버스 안에 그대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면 저는 사실 메타버스를 굉장히 기다렸고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하는 짓을 봤더니 메타버스를 여기다 넣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분명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네오뱅크와 메타버스가 연결이 되면서 엄청난 양대 산맥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뱅크 자체가 메타버스 안으로 쑥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파이 크립토 가지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에너지도 주는데요. 에너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은 뭐냐면 위파이 카드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다 쓸 수 있어요. 비자 카드를 탑재했기 때문에. 자, 이 카드 가지고 쓰는 거 한번 볼까요? 일본이네요. 일본에서도 쓰고 중국에서도 쓰고요. 아랍권에서도 쓰고 영국, 핀란드, 뉴질랜드 다 가능합니다. 다 씁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썼던 거 보여드릴게요. 사우스 코리아 보면 여기 추파첩스 보니까 어디 같아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쓰니까 한국 단어로 나오지, 선물, 하프티에 다 나오죠? 일본, 한국, 전 세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쓸 겁니다가 아니고 쓰고 있어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쓸 겁니다. 미래에 대단할 겁니다. 좀 있으면 대단해질 겁니다. 다 그러지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잘.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여러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ITO 채굴기를 구매하면 위토큰도 저장이 되고 에너지도 저장이 됩니다. 그 에너지를 저장이 돼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에너지가 없을 때는 수수료가 3%지만 에너지가 있으면 1.5%, 그리고 에너지가 없으면 1%의 거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에너지가 있으면 0% 거래 수수료 제로. 돈을 찾을 때는요, 에너지가 없으면 5%지만 출금할 때 에너지가 있으면 2.5%. 중요한 건 이 카드를 가지고, 카드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여기 있구나.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좀 이상해졌어요. 이 카드로 여러분 은행에 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네, 이 카드로 은행에 가서 우리나라 돈 찾을 수 있고, 이 카드로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얼마까지 쓸 수 있냐면 3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5억을 쓸 수 있습니다. 5억.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쓰고 다녀도 괜찮아요. 5월 5일날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은 현재 전 세계로 빠르게 펼쳐나가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노력, 어떤 노력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요. 1번, 위파이 ITO 채굴기를 구매하면 뭐를 준다고 했죠? 위토큰 주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하는 마일리지, 돈이에요 얘도. 근데 마일리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규모가. 이걸 주고요. 근데 세 번째 하나를 더 준답니다.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 회사에 주식을 준대요. 이게 별거 아닌 거가 아니고요. 회사에 주식을 준다는 건 지금 회사의 주식이 저평가돼 있어요? 고평가돼 있어요? 저평가돼 있어요. 이 주식을 받았는데 나중에 위파이 네오뱅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요,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걸 준답니다. 주식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주식을 위해서라도 ITO를 지금 구매해 놓으시면 좋아요. 저는 이 주식을 받기 위해서 채굴기를 또 구매했어요. 주식 받고 싶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는 누구나 받는 거예요. 채굴기만 있으면 누구나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제부터는 노력하는 사람만 받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기하게 트럼프도
위파이를 가지고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위파이는요, 그동안에 많은 폰지 사기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만 뜯어냈잖아요. 그죠? 기업을 연결하는 폰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위파이는요, 기업을 연결합니다. 개인과 사업, 기업을 연결해요. 그래서 기업들은 왜 들어와요? 위파이의 유저들을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융이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해외 고객이 엄청나게 증가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기업과 기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결제 시스템이 가능해요. 안전한 시스템으로. 그리고 은행이나 페이에 비해서 처리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럼 자 보세요. 기업들은 빠르죠. 돈 벌 수 있고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위파이 이 영역에 들어오고 싶어 할까요? 안 들어오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단말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위파이에서. 어떤 단말기예요? 포스 단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전용 포스 단말기를 기업들에게 공급합니다. 그럼 기업들은 그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단말기 만들어졌어요. 이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아메이 아세요? 아메이에서 언제 추가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내 파트너를 만들었을 때, 파트너가 물건을 잔뜩 샀을 때 나에게 돈이 들어오죠. 그리고 파트너들이 점점 많아지면 돈 들어오죠. 이게 아메이 방법인데 이걸 MLM,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걸 여기다가 접목을 해서 연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5% 자격이에요. 누구나 처음에 오면 5% 자격이에요. 내가 5% 자격으로 여기 ITO 구매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추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등록했는데 1,000만 원을 등록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거기에 5%, 50만 원이 내 수익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사람 추천하고 일하다 보니까 사람을 추천하고 일하면 또 뭐가 많이 들어와요? 위토큰 많이 들어오죠?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테더가 들어옵니다. 돈이. 50만 원이 테더로 나한테 들어오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자격이 13%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13. 그런데 내가 13%때 누구를 추천하면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하면 아까는 1,000만 원 했을 때 50만 원 받았지만 내 자격이 13%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요? 1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개인의 자격을 점점점 높이는 게 돈을 많이 버는 비결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 자격을 높일까요? 세 사람을 추천해서 이 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이 사람이 돈 벌게 도와주고 이 사람이 돈 벌게 도와주고 이 사람이 돈 벌게 도와주면 나는 자연적으로 돈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벌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데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해드리고 금융의 흐름을 알려드리고 위토큰 채굴만 해도 돈 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받는 보너스가 첫 번째. 두 번째 받는 보너스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75,000달러를 했어요. 75,000달러면 얼마죠? 1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1억 1,000만 원. 75,000달러 정도를 하면 공유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전 세계 공유 보너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ITO 구매를 해도 나한테 보너스가 올라옵니다. 왜요? 내가 공유 보너스를 받을 위치에 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75,000불, 1억 1,000만 원을 세 사람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4,400만 원, 4,400만 원, 2,200만 원 정도 하면 내가 공유 보너스 받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건요, 재테크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비즈니스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 노랑통닭이나 아니면 파리바게트나 이런 거 하나 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요? 노랑통닭 알아보니까요 조금 후비진 데 가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좋은 몫에다가 하려면은 5억에서 6억이 필요합니다. 5억에서 6억 정도 들여서 노랑통닭을 했어요. 직원 쓰고 매일 배달해줘야 되고 하루 종일 튀겨가는 기름 냄새 맡으면서 뭐 얼굴 노랗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많이 버는 데가 2,500만 원 정도 벌더라고요. 그리고 적게 버는 데 가면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5억 들이고 본인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거 해야 되고 그리고 알바생 나간다고 하면 또 다시 구해야 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치만 돈 버는 재미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만약에 거기 투자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5억의 재테크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5억 할 필요 없어요. 물론 돈도 없겠지만
4랭크가 75,000불인데 4랭크만 돼도요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200만 원 수입 보려면 어떨 때는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200에서 250 들어올 때도 있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 보면 한 200만 원 정도는 평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에 15,000불 정도는 해야 이게 들어옵니다. 하나도 안 하면 안 들어와요. 끊겨요. 그러다가 또 요게 되면 또 들어와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한 번 75,000불하고 돈 계속 200만 원 들어오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뒤져요. 그냥 돈 주다가 끝나요. 자, 이래서 우리는 레벨을 4레벨, 5레벨, 6레벨, 7레벨, 8레벨 계속 올리는 거예요. 천천히 8년 동안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8년 동안. 뭐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두 번째 보너스. 자, 그럼 세 번째 보너스는 뭐냐면요. 이게 제일 신박한 겁니다. 여러분 채굴기를 구매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보너스를 줍니다. 은행 수입의 50%를 떼서 우리에게 준대요. 안 놀라네요? 은행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요, 뭐 여러분 은행 수입이 뭐 몇백억 될까, 몇천억 될까 이러겠지만 여기는 조 단위는 기본으로 갈 거고요. 나중에는 수십조가 될 겁니다. 은행 수입이 진짜예요. 수수료만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10조만 생각할게요. 10조의 50%는 얼마예요? 5조예요. 5조를 우리 랭크별로 나눠주겠대요. 이 은행에 은행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여기 있겠죠. 도움을 하나도 안 주고 혼자 IT로만 구매하는 사람 여기 있겠죠. 그 사람들도 준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은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만 시간만 흐르면 된다는 거. 이게 세 번째 보너스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1억을 투자했어요. 1억. 우리는 5억 없으니까 그냥 1억으로만 예를. 여러분 비즈니스고 사업인데 한 150만 원 투자하면 떼부자 될까요? 절대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이건 비즈니스고 사업이기 때문에 있으면 저는 이 정도는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5천을 하든 1억을 하든 내 마음이지만 나 진짜 돈 없다. 그럼 어쩔 수 없게 이렇게 해야죠.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정말 1억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한 달에 약 1000개가 들어옵니다. 지금 한 900몇 개 들어와요. 1000개가 들어오는데 30일 동안 모았더니 얼마예요? 3만 개가 돼요. 3만 개를 지금 가격 600원으로 곱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1,8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가치로 1,800만 원이에요. 1억 투자했는데 1,800만 원이면 한 달 수익률이 얼마예요? 18%예요. 그죠? 네, 별로 재미없어요? 저는 재밌는데 18%예요. 한 달 수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800만 원이지 위토큰이 만약에 지금 성장세로 가면 10테더, 아니 1테더만 가도 금방 가는 거죠. 지금 600원 1테더만 가면 2배죠. 두 배가 되면 저거 얼마냐면 이 판에서 3,600만 원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위토큰을 모아놓고 있잖아요. 이걸 한 2년 3년 정도 모았는데 모으고 나서 돈으로 찾을 수 있을 때가 됐는데 보니까 얘가 얼마가 됐냐면 10테더가 됐어요. 15,000원이. 그럼 여러분 몇 배예요? 20배입니다. 그러면 1,800만 원에 10배면 1억 8천이고 20배면요 3억 6천이에요. 비트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모아놓고 시간이 지났을 때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왜냐면 아직 안 얻어터졌기 때문에. 얻어 터져봐야 아픈 걸 알아요. 여러분 1억만 투자해도 이렇게 됩니다. 1억만 내가 여기에 재테크를 해도. 자 보세요. 10만 개를 모았어요. 여러분 10만 개 모으는 거 누구나 모아요? 지금은 누구나 모아요? 10만 개 모았는데 10만 개가 회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곧 10테더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USDT 10 USDT는 머지않아 될 거라고 해요. 그럼 얼마예요? 15,000원 15억입니다. 그런데 10 테더는 기본이고요. 저는 제가 어쨌든 디지털 화폐에서는 전문가로 통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시장성이나 차트나 아니면 회사의 운용성이나 전체적인 걸 봤을 때요. 1,000달러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1,000달러. 1,000달러면 얼마예요? 140만 원 정도 갈 겁니다. 환율에 따라 틀리지만 140만 원. 그러면 지금 600원인데 이게 600원짜리가 140만 원 갔는데 여러분들이 10만 개를 모아놨어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침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의료도 안 받잖아요. 이게 얼마짜리 강의라고요?
몇백억짜리 강의예요. 진짜예요. 사장님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그런데 나는 60명을 나서 10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를 모았다. 100만 개가 15,000만 돼도 150억입니다. 여러분 150억이면요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맛있는 거 잔뜩 사 먹어서 배가 터져도 괜찮을 정도로 괜찮은 큰 돈이에요. 여러분이 감흥이 없는 건 답답하게 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예, 막 15억, 20억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이거 벌 수 있을까 생각 드시죠? 그래야 정상이에요. 저도 옛날에 비트코인 모으면서 아 내가 정말 진짜 난 솔직히 저는 어떤 부자로 말했냐면 그냥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 집이 제가 원하는 집은 대전에서 제일 비싼 집,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차도 막 500만 원짜리 이런 거 말고요. 막 한 4, 5억짜리 이런 차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요 정도 차 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벌써 다 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제일 비싼 집에 살고 있고 제일 비싼 차를 타고 있어요. 그 벤츠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막 땀 흘리면서 얘기할 필요가 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라고요. 부자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안다면 농협에다 돈을 넣어주셔도 돼요. 여러분 위파이 뱅킹이 지금 태국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는데 누구 같아요? 마이크 타이슨 권투 선수예요. 얘도 와서 얘도 지금 위토큰을 엄청 모으고 있대요. 얘도 더 큰 부자 되고 싶어서 얘 진짜 부자거든요. 마이크 타이슨 더 큰 부자 되고 싶어서 위토큰을 엄청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했던 행사장이 여기입니다. 이쪽 동남아 쪽에서는 최고의 행사장이라고 평가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저기 AT&T예요. 우리 위파이 저게 전 세계에 깔릴 겁니다. 이 AT&T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말기입니다. 기업들에게도 제공되고 일단 소상공인들에게도 제공되는 단말기. 저는 여기 안 가봤지만요. 이 영상을 보면서 막 가슴 떨리더라고요. 야,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위파이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성장할 건데 지금 오신 분들은 야 너무 좋겠다. 저도 지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너무 또 하나 재밌는 건 위파이가요 신기하게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실시간 스트리밍 회원수 넘버 1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게 진짜인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이것도 뻥 치는 거죠. 사기 치는 거죠. 다 찾아봤어요. 그 기네스 관련된 여기에 팔로우를 제가 가서 확인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리브 콜린스 팔로우 한 사람 다 알겠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위파이가 뭐길래 기네스북에 올라갈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네스에 오르려면 합법이어야 돼요. 불법은 절대 기네스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솜털이 쫙 쓰고 싶었는데 솜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긴 했지만 어쨌든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단순히 기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법을 뜻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지분을 준다고 했잖아요. 회사 지분을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몇백 명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면 그게 150만 원이든 그게 300만 원이든요 조금이라도 회사 지분을 보유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그 지분이 얼마나 또 가치가 많이 올라갈지 몰라요. 이 증서도 줍니다. 가면 클릭하면은 다운로드가 다 돼요. 그리고 여러분 파이어블록스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겠죠? 전 세계적인 보험회사입니다. 어떤 보험회사냐면 크립토 보험회사예요. 여기가 위파이랑 손을 잡았어요.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위파이 보험을 들어줬어요. 얼마나 더 400억 정도를. 중요한 건요. 파이어블록스가 불법이고 사기고 폰지면 절대 이 보험 안 들어줍니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살이에요. 근데 암 수술을 7번 했어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7번 했어요. 그 사람 보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똑같아요. 위험 요소가 있다면 절대 보험 안 들어줘요. 이 파이어블록스는 뉴욕에 있는 세계적인 회사인데요.
위험 요소 있으면 절대 안 들어준다. 그리고 파이어블럭스는 보시는 것처럼 가지고 있을 라이센스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파트너십이 됐다는 얘기는 위파이가 합법이고 정확하고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들어온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1년 반만 지나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2년, 3년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들 먹고 살만해질 거예요. 5년, 6년만 지나보십시오. 약간의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8년 지나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8년이 더 지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은 더 사셔야 돼요. 최소한. 최소한. 그 최소한이라고 했어요. 요즘 내 120살까지 살아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개발된 침대가 있어요. 그건 일반 침대가 아니고요. 내가 누워있으면 나의 신체 바이오리듬 그리고 신체 상태를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데이터로 쭉 나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있는 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시죠. 결과까지 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다 나옵니다. 그 침대를 여러분 갖고 계시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근데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파이에서 돈 벌어서 그런 침대 하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손잡고 오세요. 여기에. 그냥 혼자만 털렁털렁 오지 마시고 누구 손잡고 오세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리보세요. 그냥 뭐 설명하려고 할 것도 없고 일단 가보자.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꼭 설명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비트코인 기회 놓쳤잖아 우리. 두 번째 기회가 네오뱅크야. 근데 세계 최초인데 난 설명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서 매주에 한 번씩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이거 너하고 나한테 큰 기회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하시면 돼요. 안 온다고 하면 팔을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돼요. 왜요? 여기는요 정말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면 그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데리고 오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자 되고 그분들도 부자 되고. 사실은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더 노인이 됐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걸을 힘이 없을 때, 돈이 없으면 산송장이 된다니까요. 그때를 위해서라도요, 우리는 누워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뭐예요?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래요. 패시브 인컴.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거, 여기잖아요. 채굴기만 있으면 돈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모아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간절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먹고 살만한 일들을 다. 여러분들, 이 위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먹고 살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절대 혼자 오지 마세요. 웬만하면 누구 손을 잡고 오세요. 그 여건이 안 된다면 혼자라도 오세요. 왜요? 나 아무도 못 데리고 나 혼자 못 가서 창피해서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안 오고 또 안 오고 또 안 오고 한 2, 3주 안 오잖아요. 내 꿈도 희망도 다 날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세요? 또 절 다니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왜 가요? 그래야 신앙심이 생기고요. 그래야 신앙에 대한 비전이 죽지 않아요. 사람은요 머리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날아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앙심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새벽기도 막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 계속 가잖아요. 그런 사람 신앙. 그리고 절도요. 신앙 좋으신 분들은 절에 뭐 한 달에 1년에 한 번 가요? 아니에요. 맨날 절에 가요. 가서 뭐 해요? 절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십시오.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웬만하면 그게 여러분의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렇지만 혼자 오는 것보다는 같이 성공할 누구의 손을 붙잡고 온다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